치매에 걸리지 않는 근육량 증가에 치매 예방 치매와 유전.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다면 자녀로서 나도 언젠가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에서 부모의 치매 병력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을 경우 자녀의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와 자녀가 단순히 유전적 요인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주변 환경 등의 생활 방식 또한 상당 부분 함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치매의 원인을 오로지 유전적 요인으로만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은 주로 65세 이후에 발병하며 유전 우환경 우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특히 아포지질 단백질 E4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서너 배 높고 발병 시기도 평균적으로 빠른 편이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포지질 단백질 E4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뇌 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유의미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치매가 진행되는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을 가속화하는 데 이 유전자가 관여할 수 있음을. 한편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특정 유전자 변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21번 염색체의 아밀로이드 정후 단백질, 14번 염색체의 프리세닐린 1번 염색체의 프리세닐린이 유전자 변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유전자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도록 만들어 병이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최근 네이처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족성 알츠하이머병 환자 집단을 분석한 결과 프리세닐린이 변이가 있는 경우 일반 집단보다 발병 시기가 평균 10에서 15년 이상 빠르며 인지기능 저하 속도 또한 가속화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혈관성 치매 중 카다실이라고 불리는 질환은 19번 염색체의 유전자 돌연 변이에 의해 발병하며 뇌 여러 부위에 걸쳐 다양한 뇌경색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인지기능 장애, 성격 변화, 우울증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전두축두엽 치매 또한 다른 유형의 치매에 비해 유전적 소인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유전자의 변이가 위험인자로 지목되고 있다. 2023년에 비레인 학술지에 게재된 전두축두엽 치매 관련 유전체 연구에서도 가족성 전두축두엽 치매 환자의 약 30에서 40%에서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어 유전적 위험이 다른 치매보다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처럼 명확한 유전적 기반이 확인된 일부 치매를 제외하면 부모가 치매라고 해서 자녀도 반드시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치매는 70에서 90가지 이상의 다양한 병리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 중 특정 유전자를 결정적 위험 요소로 규정짓기는 어렵다. 더불어 2023년에 발표된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력과 위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금연우절주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발병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고령, 여성,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우울증, 뇌손상, 음주, 흡연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들 위험인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치매 발병률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유전적 소인 여부와는 별개로 본인이 어떤 위험 요인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학적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혈압과 혈당을 목표 범위 내로 엄격히 조절해야 한다. 더불어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인지적 활동 등을 병행함으로써 뇌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40대부터는 치매의 병리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50대 이전에 알츠하이머를 진단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조기 발병 치매가 아니더라도 중년 이후부터 뇌의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따라서 40대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액검사, 치매 조기 검사를 통해 위험 인자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의학적 처치나 생활습관 변화를 서둘러 적용하는 것이 좋다. 결국 부모님의 치매가 자녀의 치매 발병 위험을 어느 정도 높일 수는 있지만 이는 유전, 환경,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나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가족성 치매,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만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고령이나 혈관 질환, 우울증 등 다른 위험인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치매를 예방하고 진전을 늦추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고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일이 필수적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가족력이나 개인의 유전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면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최신 치료법이나 맞춤형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치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조기 발견과 예방적 노력을 통해 뇌 기능 저하를 최대한 늦추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부모의 치매 병력이 있다면 건강검진 주기와 생활습관 개선에 더욱 신경 쓰고 사회적 교류와 지적 활동을 유지함으로써 뇌를 꾸준히 자극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치매의 발병은 단순히 유전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 습관, 그리고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치매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포기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방법과 조기 진단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난청과 치매, 최신 연구가 밝히는 밀접한 상관관계. 최근 연구 결과들은 난청과 치매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 난청, 치매 발병 위험 증가. 여러 연구에서 난청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도 이상의 난청 환자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청으로 인해 뇌가 청각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치매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난청, 치매 진행 속도 가속화. 난청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치매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난청 환자의 경우 치매 진행 속도가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보다 약 40%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청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우울증, 스트레스 등이 심화되면서 치매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보청기 착용, 치매 예방 효과. 다행히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보청기 착용은 난청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3년 메디컬 타임즈에 보도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증도에서 중증의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를 착용한 결과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치매 유병률이 32%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난청은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고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난청 증상이 의심될 경우 조기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청기 착용은 난청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뇌건강관리법, 기억력 유지하는 방법.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우려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뇌 건강관리와 예방적 생활 습관을 통해 치매의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관리법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억력 유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규칙적인 신체 활동.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진시키고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하여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운동은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촉진해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실천 팁: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물결표 5회 실천하세요.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2. 뇌를 자극하는 활동.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기억력 향상과 신경 연결 강화를 돕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퍼즐, 체스, 수학 문제 등을 풀면 뇌의 활발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는 것은 뇌의 탄력성을 키우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퍼즐, 스도쿠, 크로스워드, 체스와 같은 두뇌 게임을 꾸준히 즐겨보세요.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3. 균형 잡힌 식단. 지중해식 식단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 채소,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 뇌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천 팁: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자주 섭취하세요.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를 자주 먹어 뇌 건강을 유지하세요. 4.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만성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활동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천 팁. 매일 10분씩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실천하세요.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충분한 수면. 수면은 기억력 유지와 뇌의 해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처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합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팁. 매일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6. 사회적 활동 유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뇌 자극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대화와 경험을 통해 뇌가 끊임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세요. 실천 팁.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활동을 즐기세요. 지역 사회 모임, 동호회 등에 참여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보세요. 7. 규칙적인 혈압, 혈당 관리. 고혈압이나 당뇨는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혈압과 혈당 관리는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의사와 상담하여 건강 상태를 관리하세요. 짠 음식,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8. 기억력 훈련. 기억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간단한 기억력 훈련을 실천하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억력 게임이나 숫자와 이름을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매일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결론으로 치매 예방은 꾸준한 뇌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식단 관리, 정신적 자극,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무엇보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기억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기억력과 뇌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기억력 개선을 위한 식습관.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들.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뇌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매우 민감하며 특정 영양소는 뇌 기능을 강화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과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블루베리. 뇌를 위한 천연 항산화제. 블루베리는 뇌에 좋은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를 유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는 기억력 향상과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치매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는 매일 한 줌의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거나 스무디, 샐러드, 오트밀에 추가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2. 견과류. 기억력을 위한 건강한 지방 공급원.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음식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DHA는 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로 뇌의 신호 전달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섭취는 하루 한 줌의 호두나 아몬드를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 요거트에 추가하면 좋습니다. 3. 지방이 많은 생선. 뇌 건강을 위한 오메가3,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막의 건강을 유지하며 특히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뇌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는 주 3회 지방이 많은 생선을 구이, 찜 또는 샐러드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4. 녹색 잎채소. 뇌노화를 늦추는 비타민의 보고.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 K, 엽산, 루테인 및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나이가 들수록 뇌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인지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신경세포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섭취는 매 끼니에 녹색 채소를 포함하거나
스무디와 샐러드로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5. 강황. 신경재생을 돕는 항염증 식품.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큐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뇌의 염증을 직접 줄이고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폐행성 질환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섭취는 강황을 활용한 커리 요리나 강황 라떼로 섭취하거나 커큐민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6. 달걀. 기억력 개선을 위한 콜린의 공급원. 달걀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인 콜린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신경 간의 신호 전달을 촉진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B12도 풍부하여 뇌 건강을 더욱 지원합니다. 섭취는 삶은 달걀, 스크램블 에그, 샐러드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7. 호박씨. 미네랄로 뇌를 강화하다. 호박씨는 철분, 아연, 마그네슘, 구리와 같은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이들 미네랄은 신경 신호 전달과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지원하며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경세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는 하루 한 줌의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 수프에 추가하세요. 8. 다크 초콜릿.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플라보노이드. 코코아 함량 1%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다크 초콜릿은 또한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섭취는 하루 30g 이하로 섭취하며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9. 녹차. 집중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녹차에는 L테아닌과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L테아닌은 신경 흥분을 완화하며 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두 성분의 조합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는 하루 3잔의 따뜻한 녹차를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0. 올리브 오일. 뇌를 보호하는 건강한 지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며 뇌 건강을 지원하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을 줄이고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섭취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요리에 소량을 추가하세요. 기억력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팁. 수분 유지. 뇌는 수분 부족에 민감하므로 하루 2엘 이상의 물을 섭취하세요. 설탕 섭취 제한. 과도한 설탕은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식사.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량씩 섭취하세요. 체중 관리. 비만은 치매와 인지 저하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14가지 차이점.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일상생활의 장애다. 먼저 치매는 기억력 저하와 언어 및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자주 길을 잃어 혼자서는 외출이 힘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밖에 갑자기 자주 화를 내거나 괴팍스럽게 행동하는 감정의 변화나 노인성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있을 때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건망증은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건망증의 특징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을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행을 다녀온 뒤 여행 첫날 방문한 관광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건망증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 건망증의 증상이 경도인지장애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질환이다. 경도인지장애를 방치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 1. 열쇠나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 건망증입니다. 그러나 다리미를 냉장고 안에 넣거나 커피통에 손목시계를 두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2. 평소에 하던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 건망증이다. 그러나 전혀 엉뚱한 단어를 사용해 문장 전체가 이해되지 않거나 쉬운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3. 현재 어디로 가는지나 오늘의 날짜를 잊는 경우. 건망증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을 잃거나 직장 근처에서
사무실을 찾느라 헤매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4. 요리할 때 고기나 당근 등을 냉장고에 놓아두고 식사 준비를 하는 경우 건망증이다. 그러나 요리 순서를 기억 못하거나 자신이 요리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5. 빨래를 하면서 주전자 끓는 것을 잊는 경우 건망증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업은 채로 셔츠를 몇 벌 겹쳐 입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6. 비가 오면 감정이 우울해지는 등 환경에 따라 감정이 변하는 경우 건망증이다. 그러나 조용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통곡하거나 격렬히 화를 내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7. 나이가 들면서 환경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변하는 경우 건망증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대인관계를 피하거나 남을 많이 의심하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8. 신용카드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건망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거나 출금 방법을 잊어버려 당황하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9. 방문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는지 깜빡 잊는 경우 건망증입니다. 그러나 방문 목적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10.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방을 찾아다니는 경우 건망증이다. 그러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11.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건망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12. 한 일을 반복적으로 묻거나 확인하는 경우 건망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방금 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13. 장소나 시간을 잘못 기억하는 경우 건망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몇 시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14. 간단한 계산을 하거나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건망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쉬운 계산이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치매 증상입니다. 효과와 건강상의 이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체내 근육량이 1kg 증가할 때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위험이 각각 30%와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육이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역할을 넘어 뇌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근육량 증가는 치매 예방 외에도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1. 신경보호 및 뇌 건강 증진. 근육 운동은 신경보호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뇌혈류를 개선시켜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뇌의 퇴행성 변화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육량의 증가가 치매 위험을 낮추는 것은 운동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 대사 건강 개선. 근육은 체내에서 대사작용을 활발히 하는 기관 중 하나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심혈관 건강 증진. 근육량이 늘어나면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예방에 기여합니다. 4. 신체 기능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근육량이 증가하면 신체의 균형 감각과 움직임이 개선되어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서 중요한데 근육이 부족하면 작은 사고로도 쉽게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신체 활동 감소와 더불어 인지 기능의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5. 정신 건강 및 정서 안정에 기여. 근력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자극되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이는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체지방 증가와 치매 위험의 상관관계. 반면 연구에 따르면 체지방이 1kg 증가할 때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위험이 각각 19%와 53%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비만이 단순한 체중 문제를 넘어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체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켜 뇌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키우고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근육량의 증가는 단순히 신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치매 예방과 신체 전반의 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근육 관리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체지방을 관리한다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예방하고 활기찬 삶을 지속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를 많이 먹으면 치매 사망 위험이 낮아질까? 지중해 식단을 따르지 않아도 올리브유를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할까? 그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4년 5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것이 치매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7g 이상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사람은 올리브유를 전혀 또는 거의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로 인한 사망 위험이 28% 낮았다. 참가자들의 식단의 질이나 지중해 식단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와 관계없이 올리브유를 더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치매 사망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생선, 닭고기 위주로 먹지 않고 그저 아이스크림에 올리브유 1.5스푼을 끼얹어 먹는 것만으로도 치매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번 연구는 92,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1990년부터 28년 동안 4년마다 다양한 식품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 질문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년 동안 샐러드 드레싱 또는 음식이나 빵에 가정에서 베이킹이나 튀김에 올리브유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답하도록 했다. 참가자의 65%는 여성이며 간호사였고 남성 참가자는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같은 보건 전문가였다. 28년의 긴 연구 기간에 참가자 4,751명이 치매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망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리브유 섭취와 치매로 인한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우선 보건 전문가라는 특정 직종의 사람들만 관찰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관찰 연구이므로 정말 올리브유를 먹어서 치매 사망 위험이 낮아진 건지 인과관계를 알 수도 없다. 하루 마가린이나 마요네즈 5g을 동일한 양의 올리브유로 대체하면 치매로 인한 사망 위험이 8에서 1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버터나 다른 식물성 기름을 올리브유로 대체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올리브유 때문에 치매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지 확인하려면 무작위 대조 시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쪽에는 올리브유 캡슐 7개, 다른 한쪽에는 일반 식용유 캡슐 7개를 주고 양쪽의 치매 사망 위험을 여러 해 동안 비교해보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올리브유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치매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올리브유를 더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이라 그런 차이가 난 것일 수도 있다. 확실한 답을 알려면 후속 연구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둘 중에 고를 필요는 없다. 집에서 요리할 때 가능하다면 올리브유를 쓰고 건강에 좀 더 유의하는 건 동시에 가능하다. 건강관리는 알고 보면 쉬운 일이다. 여러 번 수술하면 할수록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러 번의 수술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성인들에게 있어 반복적인 외과 수술이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기억력, 반응 시간, 작업 전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에 미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수집된 약 50만 명의 중년 이상 성인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뇌 MRI 검사 및 인지평가를 통해 의료 기록을 살폈습니다. 특히 이 중 46,706명의 사람들은 MRI 자료를 통해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수술은 일반적인 외과 수술에서부터 심장 우회 수술까지 다양했지만 신경외과 수술은 제외되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뇌 MRI 촬영을 비롯하여 수학 문제 풀이 등 인지 기능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수술 횟수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반응 시간이 약 0.3ms씩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인지 유연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림과 숫자를 기억하는 능력도 수술 횟수 증가에 따라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할 수 있지만 누적될 경우 신경퇴행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번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뇌 MRI를 분석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더 작고 혈관이 막힌 흔적과 관련된 뇌 손상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의과대학의 제니퍼 테일러 박사는 수술 한 번이 인지 저하 정도는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서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평균적으로 수술은 안전한 의료 절차이지만 노인 환자들에게 있어 여러 차례의 수술이 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는 수술로 인한 염증 반응이 인지 기능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수술 후 염증 반응이 신경퇴행과 뇌 손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염증은 뇌의 미세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을 최소화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수술 후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전의 연구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심장, 흉부, 혈관, 그리고 두개 내 수술과 같은 주요 수술 및 병원 입원이 노년층의 인지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진은 반복적인 수술이 어떻게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떻게 인지 능력이 점차 저하되는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염증 반응이 신경세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반복적인 수술은 신중하게 계획되고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을 계획하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수술 전후의 염증 반응을 관리하고 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인지기능 평가와 함께 항염증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스스로도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인지 자극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하는 음식 5가지. 뇌에 좋은 음식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치매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뇌경색 등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을 위해 드셔야 할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잣, 아마시 등의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이 70% 이상 들어있습니다. 견과류는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며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어 뇌세포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2. 뇌세포 구성물질이 풍부한 올리브유와 생들깨기름. 올리브유와 생들깨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견과류만큼이나 많은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를 열에 가열하지 않고 바로 추출한 엑스트라버진 등급의 올리브유가 좋고, 생들깨기름 역시 들깨를 볶지 않고 생으로 압착해 추출한 생들깨기름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들깨는 DHA를 만드는 리놀렌산이 풍부하여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들깨기름은 나물무침이나 미역국, 비빔밥, 샐러드 등에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3. 두뇌에 영양 공급하는 오메가3, 해산물과 고등어, 삼치, 청어, 정어리, 전갱이, 꽁치 등에도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해산물을 드시면 혈액순환을 도와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선의 경우 조리식 기름에 튀기거나 열을 가하면 좋은 지방 성분이 많이 손실된. 4. 엽산이 풍부한 푸른색 채소. 호모시스테인은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할 때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입니다. 이것이 체내에 축적되면 혈관벽을 훼손해 뇌졸중이나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검사를 할 때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엽산은 치매 위험인자 중 하나인 호모시스테인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엽산은 시금치, 근대, 아스파라거스 등의 푸른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되도록 열에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조리해야 한다면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영양 흡수에 효과적입니다. 5. 뇌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짙은 색 과일과 채소. 활성산소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불포화지방산을 산화시켜 세포 기능을 악화시키고 손상되게 만듭니다. 이는 뇌세포의 노화가 진행되게 만들며 치매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많이 드신다면 세포막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즉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채소는 색이 짙은 과일과 채소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토마토, 브로콜리, 블루베리, 건포도, 딸기, 자두 등이 있다. 초간단 비법. 피부가 늙으면 주름이나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대뇌는 늙어 위축돼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연세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원인은 뇌위축입니다. 연세가 들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깜빡깜빡하곤 합니다. 게다가 손과 발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고 걸음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이외에도 어지러움 등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다수 노인들이 호소하는 기억력 감퇴, 이명, 실명 그리고 손과 발이 전처럼 원활하지 못한 증세가 모두 생리적인 뇌위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본 과학자의 연구 결과 혀를 자주 단련시키면 뇌와 안면 부위의 신경을 간접적으로 자극해서 뇌위축을 줄이고 안면신경과 근육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체 노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뇌위축에 있고 가장 뚜렷한 증세는 혀가 경직되고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8,000명을 2조로 나누어 한 조는 아침, 저녁으로 혀 운동을 하게 하고 다른 한 조는 혀 운동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6개월 후 혀 운동을 한 팀은 안 한 팀보다 뇌세포가 뚜렷하게 활성화되어 있어 문제 처리 반응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뇌위축을 지연시키는 식이요법 이외의 방법을 발견했다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혀를 운동시키면 뇌세포를 활성화해 뇌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혀를 운동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혀를 밖으로 최대한 내밀었다가 다시 입안으로 당겨합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합니다. 2. 혀를 돌립니다. 혀를 입안으로 천천히 최대한 크게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렸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3. 혀끝으로 이를 누릅니다. 혀끝으로 윗니, 아랫니 안쪽 바깥쪽을 10초간 누릅니다. 혀 운동은 시간에 구애 없이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뇌는 인체 사령부로 대뇌가 원활하고 위축되지 않아야 여러 기관과 생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최신 과학 연구 성과로 확실한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특별히 약을 복용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들지 않고 무서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치매 예방법 30가지 규칙. 요즘 건망증이 정말 심해졌다. 열쇠를 잊어버리고 스마트폰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가던 길에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손에 들고 있으면서 찾고 있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매일 보는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면 내가 치매가 아닐까?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치매 예방하는 방법을 지금 알아보자. 1. 아침마다 맨손 체조를 하라. 2. 좋은 물을 많이 마셔라. 3. 감사 기쁨의 말을 쓰고 원망 비난의 말을 사용 말라. 4. 뇌에 영향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라. 호두, 잣, 토마토, 녹차가 좋다. 5. 두부, 청국장 등 콩류를 많이 먹어라. 콩은 뇌 영양 물질 덩어리다. 6.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콜레스테롤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7. 식탁에 멸치 그릇을 놓아두고 수시로 먹어라. 멸치는 보약이다. 8. 치아가 손상되면 바로 고쳐라. 이가 없으면 치매도 빨리 온다. 9.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라. 10. 편식하지 말라. 11. 고민 갈등의 노예가 되지 말라. 12. 호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굴리기를 하라. 13. 박수를 열심히 쳐라. 14. 화가에게는 치매가 없다. 손으로 많이 그려라. 15. 악단 지휘자는 모두 장수한다. 손을 많이 쓰라. 16. 뜨개질을 하라. 머리와 손을 많이 사용하라. 17. 가운데 손가락을 마찰하라. 뇌가 즉각 반응한다. 18. 손을 뜨거울 때까지 비벼라. 그 손으로 온몸을 마찰하라. 19. 집 앞을 쓸어라. 청소도 되고 운동도 된다. 20. 때로는 몸만 쉬지 말고 생각도 쉬어라. 21.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 뜨거우면 치매는 도망친다. 22. 화내지 말라. 흥분할 때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된다. 23. 남을 미워 말라.
미움은 피의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24. 과거에 집착 말라. 미래를 설계하라. 25. 잔소리하지 말라. 하는 자 나 듣는 자 나 다같이 기가 소진된다. 26. 짜증은 체질을 산성으로 만든다. 산성 체질은 종합병원이다. 27.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하면 의사가 필요 없다. 28. 겨울 외출 시에는 방한모와 장갑을 꼭 지참하라. 29. 정수리를 10분씩 두드려라. 뇌에 좋은 자극이 된다. 30. 헛 마음 버리면 새 마음이 들어온다. 치매의 자가진단 테스트 3가지.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거나 검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치매 자가 진단 방법을 소개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혹시 나도?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치매 자가 진단을 시작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세요.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치매는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병입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에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자가 진단 테스트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총점 3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검사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 및 장소 진압력, 오늘 날짜, 요일, 계절, 현재 위치 등을 묻는 질문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기억 등록, 3가지 단어를 불러주고 따라 말하게 하여 단기 기억력을 평가합니다. 주의력 및 계산 능력, 100에서 70 빼는 계산을 5번 반복하거나 월드, 단어를 거꾸로 말하게 하여 주의력과 계산 능력을 평가합니다. 기억 회상, 앞서 불러준 3가지 단어를 기억하는지 확인하여 단기 기억력을 다시 평가합니다. 언어 능력, 물건 이름 대기, 따라 말하기, 3단계 명령 수행, 글씨 읽고 이해하기, 문장 만들기, 그림 보고 따라 그리기 등 다양한 과제를 통해 언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2. 치매 선별용 간이 인지 기능 검사는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총점 28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검사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력,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시간 진압력, 오늘 날짜, 요일, 월, 연도 묻기, 기억 등록, 3가지 단어를 불러주고 따라 말하게 하기, 시각적 주의력 및 시공간 구성, 2개의 겹쳐진 오각형 따라 그리기, 실행, 기능, 주어진 단어의 반대말 말하기, 언어 유창성, 1분 동안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최대한 많이 말하기, 기억, 회상, 앞서 불러준 3가지 단어 기억하기, 계산, 100에서 70 빼는 계산 5번 반복하기, 판단 및 문제 해결, 상식적인 질문에 답하기. 3.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식사, 옷 입기, 목욕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능력은 개인위생, 식사, 옷 입기, 이동, 화장실 사용, 목욕 등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기본적인 활동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ADL 평가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능력은 가사 활동, 돈 관리, 교통수단 이용, 전화 사용, 약 복용 등 사회생활 유지에 필요한 복잡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치매 초기에는 ADL보다 이드가 먼저 저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드 평가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 단계별 증상.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약 10%가 치매 환자다. 의지와는 상관없는 정신행동이 나타나고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꼽히기도 한다.
치매가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그 부담이 가족들에게도 분산되기 때문이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추기 쉽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환자들도 있다.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기억력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치매 초기. 초기 치매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환자의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이다. 초기 치매는 최근 기억부터 감퇴가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다. 예전 기억은 유지되지만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다. 음식을 조리하다가 가스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을 잊기, 일수고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생겨 주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2. 치매 중기. 중기에 접어들면 누가 봐도 치매임을 알 수 있을 만큼 도움 없이 혼자서는 지내기 힘들다. TV나 전화 등 가전제품을 조작하지 못하는 것부터 오늘이 며칠인지, 몇 시인지 등도 인지하지 못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혼동하기 시작하고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는 것도 서툴러져 외출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돈 계산에 서툴러지는 것은 물론 익숙한 장소임에도 길을 잃어버리곤 한다. 3. 치매 말기. 치매 말기가 되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신체적, 정신적, 신경학적 증상이 복합적으로 동반되어 혼자서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되어 배우자나 자식도 알아보지 못한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자신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누가 숨어 들어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식사, 세수, 옷 입기 등 평상시 생활도 어렵다. 근육이 굳어지고 거동 자체가 힘들어진다. 대소변 실금, 욕창, 요도감염, 폐렴, 낙상 등으로 모든 기능을 잃고 누워 지내는 환자가 많다. 말기에는 각종 사고사의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항상 예의주시해야 한다.